자, 이제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27일 만에 나온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위 구성을 놓고는 탄핵 반대파로만 채웠다. 친한계와 탄핵 찬성파도 기용했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으로는 삼선의 이미자 의원, 재선 최영두, 초선 김용태, 초선 비례 최보윤 의원을 지명을 했고요. 당연직 비대위원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원 정책위 의장도 포함이 됩니다. 사무총장엔 삼선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엔 재선 조정훈, 조직부총장에 초선 김재섭, 수석대변인은 초선 신동욱, 법률자문위원장은 초선 주진우, 비서실장 초선 강명구 의원을 각각 내정을 했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층 공약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제 쇄신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도 맞고, 그래서 이제 네분 패널께서는 권영세 비대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뽑은 겁니까? 고육지책으로 네. 뭐 정말 무색무취한 권영세 비대위원장 뽑았는데 이분이 또 이제 윤핵관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한테도 뭐 힘이 될 수도 있고 당에도 무색무취하게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분을 뽑았는데 국민들한테는 전혀 감동이 없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한 이 모양은 좋았는데 내용이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미진했다.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아니 국회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기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뭐 권영세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선을 보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권영세 비대위원 체제의 인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역시 그 친윤 색깔이 강한 사람으로 그 조직이 됐고요. 이양수 사무총장 빼고는 전부 강한 친윤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하고의 어떤 조율에 상당히 저는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강명구 의원은 뭐 초선인데 이 경북 지역에 정말 그 은혜를 입은 공천으로 배지를 달아서 지난번에 한동훈 저격에 앞장을 섰죠. 주진우 지금까지 계속 강성 발언을 많이 내놓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권영세 비대 체제도 굉장히 앞으로 고난의 길을 야당과 함께 긴장 관계에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쇄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탄핵 반대가 이제 주류였잖아요. 물론 이제 섞어서 이렇게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긴 했는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글쎄요. 저는 제일 눈에 띄는 분이 이 비서실장으로 이제 임명되신 강명구 의원이거든요. 예. 이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시절부터 일정을 다 총괄하던 팀장이었고 대통령실에서는 국정기획비서관실에서 오랜 근무했고 비서관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아마도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물밑 조율을 잘 할 수 있는 일종의 메신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두가 사실은 소통이 가능한 이 강명구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됨으로써 물밑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은 수세적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메신저로 이 강명구 의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성격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수성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지도부를 구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줄 탄핵은 멈춰달라라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충돌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저는 정치적 소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뭐 비대위라고 하면은 비상한 시국에 대책을 세우기 위한 위원회에서 비대위잖아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내란 수계를 옹호하기 위한 침대위 아니냐.
그냥 침대 축구하듯이 계속 볼만 돌리면서 아주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편안함을 제가 느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그럴 때인가 저는 뭐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 뭐 내란 수괴도 있지만은 저는 말의 신뢰를 잃어버린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그 내란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정치적 법적 책임 다 지겠다. 근데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죠. 말은 사과하는데 아니 비상계엄이 잘했으면 왜 사과합니까? 그럼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잘못했으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파면당하는 건 당연하니까 탄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이라고 제가 단정짓지는 않겠으나 그 혐의에 대해서 수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란 수계 이외에 계엄사령관부터 국방부 장관, 모든 삼성 장군들 이상의 모든 내란 가담자들이 지금 다 구속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열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제가 지금 여기서 한 1, 2분 이야기한 정도의 메시지도 못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전 침대 위다 저래 봅니다. 자, 우리 김두수 원장님. 일단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역대 비대위 성공 사례를 봐야 됩니다. 두 분이 대체로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이 2012년 박근혜 전 대표 시절에 이제 당시에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그다음에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군이 해갔을 때 하고 또 한 분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유명하죠. 이분도 뭔가 총선을 앞둔 경우. 근데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중도 외연의 확장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진보적 아젠다를 끄집어온다든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역할이 분명하고 또 뭔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한데 이거 지금의 경우는 그냥 수습용입니다. 대충 이제 섞었죠. 예를 들면 뭐 탄핵에 찬성한 김재섭 의원을 조직부총장으로 한다든가 또 주진우 같으면 친한계로 알려져 있었지만 또 연다든가 약간 섞었는데 이런 내용과 관계없이 흔히 비대위는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여기서는 혁신형이라고 할 수 없고 관리형에 불과한 것 같고요. 이 관리형도 말하자면 역할과 임무가 앞으로 한 3개월 또는 뭐 5개월 뒤에 5개월 정도 뒤에 예상되는 대선이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새로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대선을 치러낼 수 있는 비대위인가? 그 점에서는 뭐 아주 미흡하고요. 여기에서 또 원외냐 원외의 좀 전문가 그러니까 즉 민심과 당심을 좀 섞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뭔가를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볼 수 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전부 없고 그냥 3선, 재선, 초선을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당내 수습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뚜렷해 보이고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는 지금 어정쩡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듯이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오니까 뭐 유감이라고 표명하듯이 그냥 어정쩡하게 대충 수습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그런 일로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댓글 의견은 좀 비판적인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참 일찍이도 사과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제대로 사과하자니 지지자들이 날리고 안 하자니 민심이 따가우니 어정쩡하게 한 것 같다 이런 의견. 권영세 이중태도 내란과 탄핵이 어떻게 반대로 갈 수 있나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용태, 김재섭이 꼽살이 끼었는데 앞으로 소신 발언 제대로 할지가 관건이다. 자, 물병 던졌다는 이미자 의원이 홍일점인가 의미심장하네 이런 약간 패러디 성향의 의견도 주셨고요. 강명구 임명으로 한동훈의 한방 먹인 거다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국힘 지지율은 올라갈까? 그 마지막 부분 지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졌다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갤럽 조사도 그렇고 이게 한덕수 탄핵에 대한 역풍이 불었다는 분석과 함께 영남권의 어떤 보수 지지층의 결집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던데 이걸 일시적인 걸로 봅니까? 아니면 일종의 이제 트렌드로 갈 걸로 보세요, 교수님은? 저는 그 일시적 강한 반등으로 봅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계속 그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빠지는 그리고 다 윤석열한테 갔죠. 이번에도 지금 뭐 어느 여론조사에는 한 30% 가까이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데 네.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분명히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 대통령인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갖고 있는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은 결국은 이제 뭐 보수 진영인지 윤석열 지지층인지 똘똘 뭉쳐 있다 이런 색깔이 들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염려를 합니다. 윤석열이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제 주위에 많은 시니어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사고 친 건 알겠는데 근데 이재명은 안 된다. 그만큼 이재명에 대한 안티 세력이 대한민국에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겠냐 하면 물론 국회나 정부는 돌아가겠지만 광화문에 수많은 시니어들이 저는 4년 내내 5년 내내 또 집회를 벌일 거로 생각이 돼서 박근혜 문재인 그 정권 시절에 그 광화문에 그 수많은 인파들이 뭐 에브리 위크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면은 집회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 9호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요. 7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9호선 객실에서 윤석열이 억울하다. 이재명을 놔두서는 안 된다. 자기는 지금 뭐 용산으로 달려가겠다. 그러면서 그 뭐 정말 그 아주 큰 소리로 정말 저는 그 전두환 시대 때 청년들이 어떤 뭐 그 시위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시니어들이 이재명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도 한번 우리 정치권 또 민주당 쪽에서는 한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정선 원장. 뭐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회기성들이 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결국은 버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버리고 나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 박근혜 탄핵 때의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박근혜를 내주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왕좌왕하던 시점과 좀 달리 이번에는 도저히 이거는 쉴드를 칠 수가 없는 보호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고 오늘 뭐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그 다음 수를 내다보면서 미래 권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근심걱정하는 고민들을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이렇게 좀 그동안의 지지층들이 소원해 있다가 다시 몰려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무지한 이 일들을 벌였다는 걸 차차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체포가 되지 않는 상태고 구체적 실체가 지금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구체적인 실체에 대한 작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 국민들이 조각조각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작용도 또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대선을 염두에 놓는다 한다면 과감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와 이 헌법 파괴 행동에 대해서 갈무리를 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 비상한 대책들을 만드는 게 먼저지 지금처럼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우파들 자극하고 TKO하고 60, 70대 보수층만 딱 붙잡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수성전하게 된다면 공멸의 길로 다 같이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지금은 그 타이밍이다. 좀 네. 그렇게 자, 보여집니다. 댓글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과가 진심이면 헌재 재판관도 임명하게 하고 특검도 받아들여야 믿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